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해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 한국은행 통화정책 2020년 금리 인하입니다.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27일 현재 2020년 통화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내용 좀 뜯어보면 금리 인하 시그널 강하게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이 내용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시작해 볼게요. 2019년도 벌써 12월이 왔어요. 올해도 정말 엄청났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엄청난 난리가 나서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 계속 내리막을 가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계속 감행했고 또 여기에 여파로 대한민국 수출 11개월 연속 감소, 정말 나쁜 상황. 게다가 일본이 무역전쟁을 일으키면서 더 난리가 나고 금호그룹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아나가 있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거의 붕괴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 또 홍콩 사태 때문에 그 여파가 싱가포르, 대만 이 반사 이익을 봤다, 브렉시트 문제 등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어요. 경제가 좋아지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야, 이거 진짜 정말 힘드네 라는 한 해였어요. 그렇기에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올해보다는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 하나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럼 2020년 대한민국 경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습니까?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100%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단언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왜? 미래를 맞춘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은 경제기관, 그리고 국가기관, 개인, 그리고 저도요, 인간의 오만인 걸 알면서도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항상 예측 진행합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대한민국 경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자신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중앙은행으로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 건지 똑똑한 박사님들, 석사님들 플랜 다양하게 만들면서 계속 연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연구의 보고서 2020년 통화정책 한국은행이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게 나온 거고 우리가 오늘 리뷰할 내용도 바로 요거인 겁니다. 핵심 부분 뽑아내는 형식으로 넘어갈게요.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안 한국은행 보고서 딱 만들었어요. 똑똑한 분들이 만들었으니까 아마 확률이 꽤 높을 겁니다. 보면 경제 성장부터 할게요. 국내 경제는 전년보다 소폭 높은 2% 초반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일단 올해보다 정말 조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죠. 세계 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보호무역주의 지속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항상 잘 될 것 같은데 요거에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라고 일단 얘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 국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전년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둔화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쭉 간다. 다만 일본, 소비세 인상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도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양책 플러스 또 부양책을 해야만 조금이라도 더 굴러갈 거다라는 거 눈치챌 수 있죠.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는 세계 교역 위축이 완화, 미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해서지 1단계 봉합은 했으니까요.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등으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해요. 다만 중국은 완만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금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세계 경제 성장 경로에는 보호무역주의 지속, 지정학적인 리스크 등의 이 불안성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여기다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성장세가 개선되면서 전년보다 높아지겠지만 경제가 발전되면 당연히 물가도 같이 올라간다는 그 이야기요.
국제유가 약세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게 올라가는 걸 국제유가가 이렇게 다시 완만하게 둔화시켜줬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이게 확 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국내 경제 전년보다 소폭 높은 2% 초반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그 이야기로 세계교육 부진 완화, 반도체 경기 회복,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 등으로 설비 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고 민간 소비도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수출이 안 되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 운영을 해서 막 500조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편성한 이후 경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돼서 경기 그나마 이렇게 될 것 같다. 다만 성장세가 잠재 성장률 수준에 밑돌면서 여전히 좋지 않다. 향후 성장 전망 경로 불확실성 높은 상황이에요. 글로벌 무역 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수출에 영향이 오니까 한마디로 수출이 안 되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수출 감소가 계속 심화되면 경기 정말 나빠져서 2% 초반 못 지킬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거예요, 요거. 3% 벽을 이제 뚫기 정말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500조에 가까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2%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 거의 꺼지고 있다라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 이 말은 이제 계속 둔화로 이제 경제 성장이 갈 거다라는 거죠. 정말 안 좋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비슷하게 이제 점점 이제 둔화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가, 소비자 물가는 1% 내외의 오름세가 나타낼 전망. 디플레이션이 분명히 엄청나게 와 있는데 그래도 1% 지키려고 한국은행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요걸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외환시장. 금융외환시장은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왜? 대한민국은 원화 값어치가 정말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가 왔던 거고 08년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도 200조에 가까운 외환보유고를 쌓아놓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한테 통화스와프 좀 해주세요. 굽실굽실 거렸던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읽어보면 대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에 따라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 당연한 얘기예요. 외국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직격탄으로 우리나라에 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직격탄 주는 것보다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외 경제 성장세 개선 기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등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겠지만 한마디로 이거 없었으면 더 난리 났다라는 얘기예요. 미중 간 후속 무역 협상과 글로벌 경기 관련 불확실성, 지정학적인 리스크, 북한 때문이다라는 얘기 계속 꺼내고 있죠. 시장 불안 요인이 역시 있다.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현재화될 경우 위험 회피 심리 증대되면서 이 유출일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리고 국내 은행들 외화 유동성 사정, 경상수지 흑자 기조 등으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 정말 잘 지키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이 외환보유고 열심히 쌓아놓는 것처럼 IMF 외환위기 때 호되게 당해서 국내 은행 건전성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변화 등에 따라서 대외 차입 여건 부정적인 영향 받을 수 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금융안전,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원활하고 건전성도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겠으나 부동산 고위험 자산으로 자금 요인 확대 및 취약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 저하 가능성 등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라면서 어렵게 써놨어요. 요거 쉽게 설명하자면 경제가 나빠져서 대출 이런 거 못 갚는 취약 이런 계층들은 이제 개인회생이나 이런 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 조금 올라간다라는 점과 저금리가 장기화돼서 돈이 갈 데가 없는데 부동산 고위험 자산으로 계속 몰리면서 거품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보면 금융기관 신용공급,
기업 대출 중심으로 대체로 원활할 전망 이렇게 쓴 이유 뭐였죠? 예대율 규제가 지금 은행에서 다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앞으로 가계대출을 줄여야 되고 예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기업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금융기관 건전성 양호하다. 하지만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 이런 데 거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기준금리 운용 읽어보겠습니다.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기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수준에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으로 운용하겠다라고 해요. 2019년도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2번이나 내렸죠. 국내 경제 성장세가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하회하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는 미중 무역 전쟁이나 글로벌 경기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의 전개, 국내 거시경제 흐름 및 금융안전 상황 변화 등을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딱 정리를 해요. 뭐예요 그럼? 경제 계속 내려가거나 수출 정말 나빠지면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 또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어렵게 이렇게 쓴 겁니다. 만약에 경제가 그나마 살아가면 기준금리를 이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 전 세계가 기준금리를 다 내리고 지금 계속 통화 엄청나게 푸는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는데 대한민국도 여기에 연동돼서 현 상황을 유지하되 만약에 정말 나빠지면 더 내리고 더 내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쉽게 세계 경제가 갑자기 180도 달라져서 올해 호황입니다 라고 하는 거 가능성 정말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면 금융안정 유의에서 금융완화 기조 지속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과 대외 리스크 요인 변화에 따라 자본 유출입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기준금리를 내리면 대한민국 통화가치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잖아요. 계속 돈이 더 많이 풀리니까.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1달러에 뭐 1,500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본 유출입에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기준금리를 내리는 만큼 이거에 신경을 더 쓰겠다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하면서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해가지고 이게 정부랑 쿵짝쿵짝 잘하면서 경제 운영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내용을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 목표제 운영 개선에 해가지고 점검을 하겠다. 물가가 나빠지는 거 수치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난리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대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계속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자꾸 올라가고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완화적으로 지금 둔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막긴 막되 그래도 빌려야 될 사람들은 숨통을 조금이라도 틔워주겠다라는 그 내용이 요 내용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도모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대한민국 경제랑 대한민국 원화가 워낙 취약하니까 여기에서 나가는 것도 난리 나지만 해외에서 공격을 가해도 난리가 나니까 이 부분을 한국은행이 앞으로 감시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2020년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핵심 무엇이겠습니까? 깔끔해요. 간단하고. 한국은행이 생각했을 때 내년 경제가 올해처럼 수출이 계속 내리막을 가고 있고 또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500조를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2%는커녕 1%에 왔다 갔다 하려는 상황이 발생되면 역사상 최저금리 그 밑으로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해서든지 2%에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3%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 요 금리 인하를 하면 또 발생되는 부작용
부동산이나 외화가 또 불안해지니까 이 부분을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수습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 보고서 핵심 내용입니다. 깔끔하죠? 한국은행 통화정책 2020년 금리 인하 요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경제가 나빠지면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경제가 올해보다 조금 나아지면 내년이 금리 인하 그래도 주저할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웬만해서는 매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